네, 안녕하세요. 영민한 투자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로 인사드립니다. 엠베인골드 김영희 메이저 영민한 김프로 나와 있습니다. 메이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메이저님 오늘 한 주에 좀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 맞습니다. 이번 주 내내 좀 상승 탄력을 받다가 오늘 시장에서 좀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네. 특히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오늘 하이닉스가 장중에 거의 5%가 넘게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제까지 이제 흐름을 보면 이틀간 거의 지금 10%가 빠진 거거든요. 물론 최근에 뭐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하이닉스 주가가 이제 꽤나 반등을 하긴 했었죠.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이제 우려가 다시 한번 강하게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찌 보면 이게 또 다른 치킨 게임의 시작일 수 있다. 삼성전자가 어저께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말 그대로 메모리 반도체 계속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걸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감산을 진행하고 있고 설비 투자도 이제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이제 장악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오히려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이제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이후의 실적도 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악재성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하이닉스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고 하나마이크론과 같은 이런 관계회사들 주가까지 좀 크게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미국의 지금 빅테크 기업들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뭐 난리가 났잖아요. 맞아요. 뭐 그런 것처럼 약간의 이제 후폭풍이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IT 업종에 워낙 좀 쏠려 있던 이 수급들이 다른 업종 쪽으로 오히려 확산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좀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격적으로 라운딩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증시 코스 진단부터 먼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증시 코스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뭐 오늘 코스 상황도요. 네. 파3홀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3. 파스리올로 진단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 미국의 뭐 빅테크 기업들이 그렇죠. 좀 부진한 실적을 내놨지만 그래도 우리 증시 그렇게 크게 흔들리고 있지는 맞습니다. 않아요. 네. 어제 오늘 미국 나스닥 지수가 거의 4% 빠진 거예요. 맞아요. 지금 시간의 시장에서도 주가 하락이 더 들어왔고 지금 아시아 전산지 시장, 선물 시장에서도 나스닥 지수가 또다시 이제 빠지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은 우리 국내 증시는 상당히 지금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실적 시즌이 진행될 때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주가가 조정받는 건 당연히 이제 뭐 개별된 종목들의 이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오히려 조금 주목을 하는 게 지금 시장의 매크로 환경들이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오늘 애플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팀쿡 CEO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애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한 8% 정도 늘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왔고 사실상 두 자릿수의 성장을 기록할 수 있었지만 전분기 대비해서 이번 분기에만 환율이 무려 5%, 달러가 무려 5%나 이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달러 강세만 아니었다면 애플이 두 자릿수 성장을 했을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아마 이걸 이제 연준 위원들이 들으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사실상 너무 공격적인 긴축을 하다 보니까 강달러로 인한 후폭풍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 실적에 직격탄을 날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기업들도 실제로 이제 이렇게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 다음 수순은 뭐냐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규 채용 줄이고 기존에 채용됐던 사람들조차도 감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의 고용 시장이 또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의미심장한 이슈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번 주에 이제 미국 이제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한테 서한을 보냈어요. 네. 서한의 내용의 핵심은 연준의 역할은 물가 잡는 것뿐만 아니라 고용시장을 탄탄하게 유지하는 것도 연준의 중요한 역할이다. 근데 지금 이렇게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계속 강달러가 이제 부추겨지니까 고용시장까지 이제 침체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달에 발표된 미국의 신규 채용 공고 숫자가 10% 이제 급감했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안 좋았지만 연준의 속도 조절로는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주에 뭐 미국
빅테크 기업들 실적 어닝 쇼크 발표하고 나서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오히려 다음 주가 되면 10년물 국채 금리도 지금 다시 4% 아래로 떨어졌고 네. 달러 강세 현상도 이제 좀 주춤해졌기 때문에 시장의 매크로 환경들은 훨씬 더 좀 좋아졌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실적과 관련된 이슈는 어차피 한번 얻어맞아야 될 이슈였다. 네. 실적 때문에 이제 얻어맞고 난 이후에 반등의 모멘텀이 연준의 이제 속도 조절론부터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국내 증시가 비교적 견조하게 좀 잘 버티는 거고 오히려 오늘 이런 조정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라는 차원에서 오늘도 파3홀로 진단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이런 빅테크들의 실적 부진이 오히려 연준이 긴축 움직임을 조금 더 완화하는 스탠스를 취할 수 있다라고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길게 설명드린 거를 한마디로 딱 요약을 잘 해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 원포인트 전략은 어떻게 네. 세워보면 좋을까요? 오늘장 한 줄 전략은 압박받는 연준으로 한 줄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역시 최근에 연준이 좀 압박을 받고 있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11월 8일에 또 중간 선거가 예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파월도 어쩔 수 없이 바이든이 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제 네. 중앙은행을 이렇게 정치권에서 압박을 하는 게 별로 그렇게 좀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 총재한테 막 정치권에서 금리 어떻게 하라 이런 압박을 했다면 정말 비난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을 거예요. 개별적인 기관이잖아요. 또. 그렇죠. 네. 독립성이 또 상당히 좀 중요한 기관이다 보니까 사실 이걸 이제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네.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중간 선거 닷새 앞두고 다음 주에 이제 FOMC 회의가 열리거든요. 네. 적어도 이제 다음 달 11월 초에 열리는 이제 FOMC 회의 때는 75bp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네. 정치권의 이런 압박과 그리고 사실상 이제 원래는 비둘기였는데 매로 바뀐 연준 위원들이 꽤 맞아요. 많아요. 네. 그리고 매로 바뀐 연준 위원들은 이제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서서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달부터는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이제 빅 스텝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베이비 스텝으로 이제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압박받는 연준의 이슈가 오히려 우리 시장에는 상대적으로 호재성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네. 저는 어제도 여러분들께 성장주에 대한 포인트 강조를 많이 해드렸어요. 물론 어제 말씀드렸던 막 컴투스 홀딩스가 오늘 위믹스 이슈 때문에 네. 주가가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께 성장주를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압박받는 연준의 입장은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호재성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 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도 조절론이 나온 만큼 계속해서 성장주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원포인트 전략까지 짚어봤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라운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가장 먼저 도착한 홀은 바로 메이저님 종목들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종목 리뷰홀인데요. 네. 가장 먼저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10월 20일 소개해 주셨던 대명 에너지입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네. 됐나요? 자,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평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님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고요. 네. 지금 6%가량 수익 중입니다. 사실 장 초반에 거의 한 12, 3% 정도 가까이 강하게 상승이 좀 나왔었거든요. 네. 저는 오늘 이제 한번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아쉽게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제 조금 무거운 분위기가 연출이 좀 돼가 있다 보니까 상승폭은 이제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대명 에너지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때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수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조금 제기가 되면서 조정을 좀 강하게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IRA와 관련된 이슈가 여전히 지금 살아있거든요. 오늘도 리튬 관련된 종목들 또 급등하는 걸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게 다 IRA 이슈와 맞물려 있는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단의 종목들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과 관련된 두 가지 이제 호재를 가지고 있는 대명 에너지가 오히려 주가 상승 탄력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오늘 이제 바닥을 확인하면서 대량 거래가 지금 터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22,400원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가격이 지금 22,400원이잖아요. 지금도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을 이렇게 찍었다라는 확인을 하고 나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미리 들어가면 이렇게 한번 눌렀다가 올라가는 그런 이제 파동을 좀 기다려야 되는 걸 수도 있지만 오늘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바닥을 확실하게 찍고
찍고 난 이후에 들어가면 추세 탄력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단의 이제 관심 종목들 중에서는 저는 대명에너지를 탑픽 종목으로 꼽아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 태양광 쪽 하나솔루션도 이번 주에 실적 발표했잖아요. 네. 근데 실적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이런 이제 이슈들을 감안하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다. 목표가는 26,000원 정도 제시해드렸으니까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명에너지 지금 구간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지난 성장주로 소개해 주셨던 네. 잉크로스인데요. 자, 이 종목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종목도 버디 종목으로 평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님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저점을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장에서도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고요. 지금 네. 소개해 주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5% 수익률 내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네.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원샷 홀인원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뭐 그때 말씀드렸던 것과 지금 저는 뭐 하나도 변한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점점 성장주들 쪽으로는 더 좋은 이슈들이 많이 쌓이고 있다. 아까 시장 상황과 관련된 이제 리뷰를 해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물 국채 금리가 4.3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3.93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이제 성장 섹터 종목들은 할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이제 생기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좀 생겼고 아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슈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업황이 사실은 아직도 힘들다라는 거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린 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이제 끌어올렸던 기관과 외국인들의 이제 심리는 뭐냐면 지나치게 좀 많이 빠졌다라는 인식이거든요. 반도체 업황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금 성장 섹터 이제 게임이라든지 인터넷 업종들,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지나치게 지금 과도하게 하락이 지금 돼 있는 게 뻔한 사실이거든요. 실제로 오늘 아침에 보도가 나온 걸 보면 지금 지난 8개월 동안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상위 6개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무려 4천조 원이 증발했다라고 해요. 네. 4천조 원이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합친 거 거의 곱하기 2배 정도 날아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성장주들에 대한 버블이 이제 다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성장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위믹스와 관련된 이제 논란 때문에 오늘 또 게임주들이 다시 꽈당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위믹스가 상폐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투자 유의 종목에 이제 올라간 이유는 유통 주식 수에 대한 이제 정상적인 보고가 안 됐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일부 페널티를 받은 거예요. 네. 실제로 이제 위믹스를 보고하지 않고 이제 매각했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 이제 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4대 코인 거래소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위믹스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이제 지정을 한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은 어찌 보면 앞으로 이제 좀 더 투명하게 공시를 하라는 경고성 조치이지 위믹스의 존립과 큰 상관관계가 있는 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게임주와 관련된 어떤 노이즈도 오늘 단발성으로 좀 해소가 좀 될 수 있는 재료가 되지 않을까. 또 회사 쪽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소명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어떤 추세적인 반등 흐름은 분명히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뭐 한 5, 6% 가까이 수익 나고 있는데요. 17,500원까지 인크로스 역시나 계속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보유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 모두 버디 기록하면서 정말 좋은 성적 내주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고민까지도 또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상담홀로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들어온 사연은 9391번 님입니다. PNT를 가지고 계시고요. 49,200원에 20%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고 이렇게 네. 남겨주셨는데 이 종목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매수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 종목은 저는 이글 종목으로 진단해드리도록 시청자님 하겠습니다. 이글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와, 어제 오늘 또 굉장히 많이 오르고 맞습니다. 오늘은 뭐 5% 가까이 오르는데요. 그렇죠. 네. 약세장에 오히려 PNT가 상당히 좀 강하게 급등을 하고 있고 원익 PNE처럼 이렇게 이제 장비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제가 오늘 자동차 단의 종목을 분명히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나중에 한 종목도 준비를 해왔는데 네.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이제 PNT는 롤트롤 장비 이제 국내 1위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주 잔고가 꾸준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실적에 대한 가직성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한 10% 가까이
이제 물려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저는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이걸 종목으로 진단해드리고 5만 원 위까지는 보유를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 충분히 가능하고 5만 원 위까지 바라봐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진단해볼 종목은 1195번님입니다. 이수화학 가지고 계시고요. 23,500원에 비중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이 종목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일단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진단해드리도록 시청자님 하겠습니다. 버디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근데 최근에 너무 많이 빠졌어요. 맞아요. 이수화, 2차 전지 관련주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그렇죠. 같은데. 이 이수학이라는 종목이 사실 이슈가 되게 많아요. 네. 전고체 관련된 이제 이슈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리튬 관련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워낙 또 폭등을 했었죠. 네. 그리고 그 전에는 코로나19 또 백신 콜드 체인과 관련된 맞아요. 또 수혜주로도 이수학이 많이 이제 좀 분류가 됐었는데 네. 가장 먼저 어찌 보면 이제 금양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할 때 이수학도 같이 좀 따라 올라갔었는데 오늘 금양은 이제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또 하면서 네. 신고가를 또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수학도 단기적인 이제 조정이 조금 마무리가 되면서 오늘 바닥이 조금 잡히고 있다. 다만 워낙 추세가 좀 강하게 지금 꺾여버렸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가격 회복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버디 종목으로 좀 진단을 해드렸고요. 매수가랑 상관없이 한 23,000원에서 24,000원 정도까지는 가격 반등을 좀 기다리셨다가 손실을 조금 줄이고 매수가 근처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비중도 지금 30% 정도 갖고 계시니까 매수하신 가격 올라오면 절반 정도 딱 정리해놓고 네. 나머지는 혹시나 또 추가적인 기술적인 반등이 좀 진행된다면 한 25,000원 정도까지 조금 끌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3,000원에서 24,000원 정도 목표가로 잡아주셨습니다. 시청자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대망의 마지막 콜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 네. 좀 붉은 보낼 수 있을 만한 종목, 원샷 홀인원 종목 첫 번째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TSI라는 종목 현재가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자동차 관련주 맞습니다. 최근에 많이 보고 계시네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네. 반면에 바닥에서 지금 치고 올라가는 업종이 자동차 업종이에요. 기아차,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정말 많이 빠졌다가 바닥에서 이제 서서히 반등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고 특히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이 아침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HL 이제 만도, 네. 그다음에 현대 위아, 글로비스 이런 이제 자동차 부품 물류와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2차 전지 종목들 중에서도 오늘 물론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이런 종목들도 좋지만 장비 종목들이 눈에 띄게 이제 어제부터 시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네. 있거든요. 원익 PN이라든지 아까 진단해드렸던 PNT 같은 종목들 그리고 하나기술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들썩들썩 움직이는 게 저는 공통적으로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나 2차 전지 제조 장비 기업들은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정말 높아졌다. 3분기 때 실적 발표를 하면은 실적이 상당히 저는 잘 나올 걸로 생각이 좀 되고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올해 상반기 때부터 아주 빠르게 턴어라운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장비 기업들은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성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장비 종목들 중에서 또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TSI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요 회사는 이제 국내를 대표하는 2차 전지 이제 전극 장비, 전국 공정의 이제 장비를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믹싱 장비가 이제 가장 주력인데 요걸 이제 국내 배터리 3사에 모두 다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 비중이 무려 60% 정도 되고 이번 주 들어서서 정말 세게 올라간 삼성 SDI, 네. 삼성 SDI 쪽으로도 한 20% 정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ACC 같은 이제 이런 기업들 쪽으로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비 기업들이 지금 상반기에 배터리 셀 기업들이 수주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수주는 많이 했는데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되게 다들 의아하게 생각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런 장비 기업들 여러분들 조선업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주들이 막 몇 조 원씩 수주를 했다라고 하는데 계속 적자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수주를 한다라고 해서 그게 바로 실적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실제 배를 만들기 시작하고 배가 건조되는 진행에 따라서 매출액을 조금씩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장비 종목들도 마찬가지. 수주를 했다라고 해서 바로 실적에 인식되는 게 아니라 실제 공정에서 장비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 정도 진행이 되고 또 공정 납품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진행 기준으로 이제 수주를 한 거에 대한 실적을 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속도가 조금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올해 상반기 때 그야말로 역대급의 수주들을 하고 있고 지금 수주 잔고가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때부터 뭐 흑자 전환이 문제가 아니라 실적이 아주 가파르게 지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 이 실적이 좋아지는 게 일시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향후 2년 동안에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지금 공격적으로 설비 투자하는 데다가 미국에다가 지금 공장을 지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지금 배터리 자립을 위해서 노르웨이의 프레이어라든지 영국의 브리티시 볼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설비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 쪽으로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 3년 동안에 수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실적이 가파르게 좀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항상 좋아진다 얘기는 하는데 진짜 좋아지는 모습을 별로 못 보여줬는데 아마도 이번 3분기 이후부터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 저는 상당히 주가가 탄력을 받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먼저 치고 올라가는 원익 P&A 같은 종목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아주 강하게 시세가 좀 나타나는 게 다른 장비 종목들로도 분명히 확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또 생산 효율화를 달성을 했고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TSI도 연간 생산 캐파를 2배 이상 지금 증설하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요. 수주 잔고가 4천억에서 4,500억 정도 지금 쌓여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대로 향후 한 2년 동안에 실적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주가는 지금 거의 신저가 위치까지 지금 주저앉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딱 1만 원까지, 만 원까지 목표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8,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은 바로 TSI였습니다.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목표 주가 딱 만 원, 손절가는 8,000원으로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 알아봤고요. 네. 자,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큐브엔터 17,250원 현재가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엔터주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요즘에 그 여자아이들이 맞습니다. 멜론 차트 1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멜론 차트뿐만 아니라 뭐 벅스도 1등이고요. 국내 음원 차트를 지금 다 휩쓸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역시나 성장주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건 뭐 2차전지 장비 기업도 성장주고 엔터주도 성장주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주가도 한 3% 정도 좀 밀리고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매수를 해 놓으시고 다음 주에 나스닥 시장 살아나고 우리 국내 증시 또 코스닥 지수가 탄력적으로 반등이 좀 들어올 때 충분히 저는 시세가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자아이들이 지금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가 않아요. 네. 음원 차트를 휩쓴 것뿐만 아니라 지금 앨범 판매량도 뭐 100만 장, 150만 정도 저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유튜브에서도 이 지금 이번에 발표한 신곡 누드라는 이제 신곡의 이 뮤직비디오가 조회수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여자 아이돌이라고 하면 블랙핑크, 네. 요즘에 이제 또 뉴진스 뭐 이런 또 그룹들이 해외에서 정말 호평을 받고 있는데 지금 여자 아이들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상당히 지금 호평을 많이 받고 있는 그야말로 뭐 국내 K-팝 아이돌이 아니라 글로벌 이제 K-팝 아이돌로 발돋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큐브엔터의 실적이 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이번에 발표한 미니 앨범이 거의 한 150만 장 이상의 이제 판매고를 올린다면 뭐 3분기, 4분기 때 실적 당연히 좋을 거고요. 사실상 지금 매출액이 작년 1분기부터 꾸준하게 한 번도 지금 역성장을 한 적 없이 지난 2분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거든요.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와. 2021년 3월 달에 163억
정도 지금 매출액이 나왔잖아요. 이게 단 한 번도 지금 역성장 없이 코로나19 시대 때 계속해서 지금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의 지금 작년 1분기와 비교를 해보면 80% 가까이 증가를 했잖아요. 다만 영업이익이 아직까지 눈에 띌 정도로 좀 성장을 하지 못하는 건 버는 족족 새로운 신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디에다가 이 큐브엔터가 신규 투자를 하고 있냐면 바로 이제 NFT라든지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든지 그야말로 이제 미래에 아주 큰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신성장 산업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애니모카 브랜드라고 하는 메타버스 글로벌 1위의 이제 기업인데요. 요 기업하고 합작회사를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 본격적인 이제 NFT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보유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의 어떤 NFT 판매량이 지금은 사실은 좀 저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올해 워낙 이게 또 긴축에 대한 우려가 좀 강했고 가상화폐 시장이 완전히 좀 얼어붙은 상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NFT도 작년에는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다가 올해는 이제 그런 관심이 많이 조금 식어버린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가 109까지 지금 하락을 하면서 사실상 비트코인 가격도 2만 달러를 지금 회복되고 있거든요. 게임주들이 올라오는 것도 저는 비트코인 가격 회복과 무관하지 않다. 결국 P2E 게임이나 이 메타버스는 시장의 생태계가 결국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 떨어지고 성장주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 거의 성장 섹터의 끝단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NFT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도 다시 한번 강하게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아이돌 그룹의 실적 호전과 거기에다가 이제 성장 섹터에 정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엔터 기업 중에 저는 탑픽 종목으로 좀 꼽아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50원 현재가로 편입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만 원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6,000원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추세적인 흐름을 다른 엔터 기업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브라든지 SM에 비해서도 상승 추세가 지금 아주 확실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살아났을 때는 전고점을 가장 먼저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주 중에 탑픽 종목으로 오늘 큐브 엔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원샷 홀인원 종목 TSI 그리고 큐브 엔터 오후장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후장에도 나이스 샷!